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훈입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태풍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강원 지역 오늘 밤부터 영향권에 직접적으로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밤부터 매우 태풍의 영향으로 빗바람이 점차 거세지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태풍 특히 굉장히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피해 없도록 만전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원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90명이 넘었습니다. 93번 확진자까지 확인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전에 열렸던 코로나19 긴급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현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내용 또 오늘 교육청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원주를 중심으로 대유행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 동안 20명의 확진자가 나온 원주는 총 93명이 감염돼 현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100명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춘천에서 2명, 철원에서 2명 등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도내 전체 확진자 수는 1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집에서 대기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가정에서 기다리는 환자는 15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는 생활치료센터 설치와 관련된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개키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그동안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 이동 경로 정보 공개 지침에 따라서 이 구체적인 상호 등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확진자들의 동선 공개 요청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에 원주시에선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계속되었고요. 현재 93번째 확진자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검사가 진행 중인 분들도 7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또 현재는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죠. 좀 전체적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 원주 지역 누적 확진자 수가 이제 93명이라고요. 네, 어제 하루 동안 원주시에서 추가 확진자 17명이 발생하면서 원주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3명입니다. 추가 확진자 17명은 특정한 한 곳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PC방이나 헬스장 등 곳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17명 중에는 미성년 학생 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니는 원주공고는 아직 개학 전이고 또 다른 확진자가 다니는 삼육초등학교에는 이동선별진료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어제 발생한 추가 확진자 중에는 원주 지역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원주시는 해당 병원을 코호트 격리로 건물을 봉쇄하고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또 환자와 의료진 8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다녀간 반곡 관설동 행정복지센터도 폐쇄됐는데요. 원주시는 지난 24일 오전 11시부터 11시 30분에 반곡 관설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주민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세인교회에서는 예배 참석자 명단을 확보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비교해보면 신규 확진자 증가 속도가 3배 이상 빠른데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700명이 넘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진행된 원주시청 코로나19 상황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교회에다가 당연히 폐쇄 조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자가격리 중인데 예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역 수칙 그걸 갖다 시가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교회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권고하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무더기로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가 이동선별진료소를 어떻게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나 이런 것을 운영을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한 달에 8천만 원씩 들여서 했는데 그 열화상 카메라에서 이렇게 체크한다는 게 온도가 바로바로 감지되면 좋은데 33도, 4도 이렇게 찍히는 게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철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일단은 세인교회에서는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병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감염이 되었어요. 이게 정말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종과 장소와 또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좀 동시다발적으로 현재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정신병원에서도 또 환자가 발생했고요. 이런 가운데 이 병상이 부족한 상태라고요. 네, 원주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어제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원주 의료원에 수용 가능한 병상은 없다고 했고요. 확진자 가운데 15명은 현재 입원을 대기 중입니다. 다만 대기 중인 확진자는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해 자가격리 상태에서 원격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는 현재 4개의 병상이 남아있는데요. 다만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코로나19 중증 응급진료센터이기 때문에 중증 확진자를 대비해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증인 환자는 이곳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내일 원주의료원에서 2명이 퇴원하고 오는 29일 원주의료원에 30개의 병상이 추가되면 순차적으로 대기 중인 확진자를 입원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진행된 원주시청 코로나19 상황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강원대학병원하고 속초의료원을 통해서 42개가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설치가 될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응급실을 폐쇄해서 원주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을 폐쇄해서 30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거의 논의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입소가 가능한 병상이 있는 데를 최우선으로 파악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경증에 한해서는 물론 중증은 기독병원 4개 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 무증상 이런 부분들은 자가격리 중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화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병시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조치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언제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들이 병실이 나올 때까지는 부득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의사가 전화로 원격 진료 수준으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무증상이나 또 이제 경증 확진자들은 굳이 또 병원의 이 케어가 좀 어느 정도 좀 완화해도 되지 않습니까? 되는 가운데 좀 격리 시설 좀 빨리 이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주시가 여태까지는 그 확진자 이동 경로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 이 상호들은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좀 민원도 많이 있었어요. 동선을 이제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군요. 네, 원주시는 그동안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 이동 경로 정보 공개 안내에 관한 지침에 따르고 있었는데요. 확진자의 진술에 따른 방문지에 접촉자가 파악되고 방역이 완료되면 추가 감염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구체적인 상호 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진자의 동선에 따른 접촉자를 파악하는 동안에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이에 원주시는 확진자들의 동선을 우선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주시는 기존 지침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모든 동선을 공개할 것을 전했습니다.
현재는 확진자 진술에서 나온 모든 동선을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원주시는 구체적인 상호명을 공개하기 전 해당 사업장에 미리 공개 안내를 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3명이고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878명이며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도 700명이 넘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원주시 보건소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또 원주 의료원에 설치돼 있습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원주 지역 도서관과 실내체육관, 역사박물관 등 문화교육시설도 현재 임시 휴관한 상태고요. 경로당 449개소와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도 모두 임시 폐쇄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은 정말 확진자가 더 이상 좀 증가 추세가 진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도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또 지역 감염 확산에 따라서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들의 등교와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구체적인 그 방안이 어떤 것인지 오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권대동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이게 오늘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아직 그 계약을 안 한 학교들도 있는데요. 계약 일정이 미뤄지는 걸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 일은 없고요. 계약 일정이 변동은 없고 학교에 그 등교하는 인원을 최소화시키는 조치를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강원 지역의 모든 유, 초, 중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3개 학년이라면은 1개 학년만 등교를 하고 나머지 2학년은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예.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학생 수가 60명 이하가 되는 소규모 학교들, 그다음에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다음에 특수학교 이런 경우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까지는 3분의 1씩만 등교가 이루어지고요. 예, 중학교까지는 3분의 1씩만 등교가 이루어지고 네.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를 유지하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등학생도 1, 2학년도 그러면은 3분의 2가 등교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을 매일 등교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고3 학생들 예. 어제가 수능 100일이었나요? 예,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고3 학생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능이 어제가 100일이었고요. 네. 지금 곧 수능 원서도 지금 작성해야 될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수시 모집도 지금 현재 코앞에 와 있고요. 현재는 담임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좀 세밀하게 해야 되고 자소서도 작성해야 되고 또 수능에 대한 마무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원격 수업으로는 부담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고등학교 3학년들은 학교의 결정에 따라서 내일 등교가 가능하게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마련했거든요. 네. 학교에서 최적의 선택을 해서 운영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제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올해 초에 처음 원격 수업이 이루어질 때 굉장히 혼란도 있었고 예, 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엔 크게 문제 없을까요? 예, 원격 수업 시스템 처음에 1학기 시작할 때는 시스템 안정성 또 접속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2학기 계약하는 전면 등교를 계획을 했었지만 그건 취소가 된 상태이고 1학기 동안 계속해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해 오고 있었거든요. 네.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동안에 또 선생님들이 노하우가 많이 쌓였습니다. 많이 예. 쌓였고 또한 이제 원격 수업의 장점과 등교 수업의 장점을 병행해서 이른바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시도하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원격 수업도 이전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로 학교에서 구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그 원격 수업 또 3분의 1 등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어제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예. 했어요. 예.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선 그 원주가 가장 지금 심한 상태고 춘천도 지금 걱정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원도 내 전역에 대한 조치와 별도로 원주하고 춘천은 일단 이번 주는 모든 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을 하도록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원주는 그보다 하루 사이에 상황이 더 악화가 되어서 어제 저희가 교육청에 또 새로운 조치를 했는데요. 원주 지역의 모든 학교는 9월 11일까지, 네. 9월 11일까지 전면적으로 원격 수업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다만 이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입시 일정을 감안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새롭게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9월 11일까지는 모든 예, 학생들이 원격 예. 수업이 진행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고3 학생들은 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춘천의 경우는 예. 이번 주까지가 지금 전면 원격 수업인데요. 이것도 이제 춘천 지역의 감염 상황을 봐가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9월 10일이라고 지정된 것도 어느 정도 추이를 지켜본다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정부에서 정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기간 그 일정에 맞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학교 차원에서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만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도 참 어려움이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 긴급 돌봄 서비스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예, 등교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집에서 이제 돌봄이 안 되는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학생들 대상으로 긴급 돌봄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한정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되고 해서 일단 유치원생,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으로 좀 한정을 했고요. 예. 그중에서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 꼭 필요한 학생으로 좀 최소화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원주 지역의 초, 중고 이 전면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9월 11일까지 일단 일정이 정해졌습니다만 확정된 게 아니고 좀 추세를 지켜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9월 11일까지는 그렇게 정해졌고요. 그 이후에 더 진행될지는 사태를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전제 조건은 정말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 상황 좀 빨리 좀 진정되기를 간절히 또 바랄 수밖에 없겠군요. 또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변동사항이 많은 것 같고요. 저희들 지금 특히 원주 지역 중심으로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요. 좀 그때 교육 문제 관련돼 있으면은 좀 계속해서 저희가 또 연결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죠.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권대동 대변인이었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8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횡성 귀농귀촌인협의회 회장결에서요, 좀 귀촌과 귀농에 관한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만은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 귀농귀촌에 좀 어려움은 없는지, 또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횡성 귀농귀촌인협의회 김세만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연결해서 정말 그 귀농귀촌 전반적인 어떤 그 지역 분위기가 어떻다 이런 것만 들었습니다만은 좀 실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자, 정말 그 도심 지역에 살다가 농촌에 정착을 한다. 귀농이나 귀촌이나 구분하지 않고요. 정말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또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그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기 현지에 귀농귀촌을 하시면서 처음서부터 경제적인 여건을 여기서 전부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좀 생활이 좀 어렵지 않겠나. 네, 그런가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2, 3년간 준비하시든지 더 많이 준비할수록 귀농귀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현지 답사도 해보고 이래야만 귀농귀촌에 효과도 있을 뿐더러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갑자기 준비도 안 하고 오셨어요. 상황도 모르고 오셔가지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순조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런 일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다면요. 얘기입니다. 네. 최소한 2, 3년 정도는 크게 예.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정말 어떤 경제적 수입을 만들어내야만 된다. 네. 그런 부담감을 가지신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기능기촌 하시는 분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2, 3년 정도 지난 뒤에는 주로 이제 경제적 수입 좀 어디에서 많이들 이제 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 퇴임을 해서 연금이 있어서 네.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가지고 생활이 충분하니까 이제 다른 생활을 안 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보니까 이 와서 이제 그 식구들이 아내들이 대도시를 좀 선호하면서 예. 지방에 오면은 문화생활에 그 알겠습니다. 예. 활동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 남녀차가 있는 것 같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또 이제 또 설득해서 내려갔는데 이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못했던 이제 불편함들이 계속되면은 나중에 중도에 또 포기하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게 많습니다. 뭐 한 7, 8년 전에는 그 붐이 또 이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네. 붐이 사람이 안 사는 제일 마을 끝에 제일 산속에 혼자 사는 걸 선호하는 분들도 한동안에 그 유행이 됐었어요. 조용하게 살겠다고요. 예. 예. 그러다가 그게 혼자 있어보니 한겨울 뭐 한 2년 지나다 보니 그게 사람 사는 행복이 아닌 걸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그 마을과 가깝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여건이 엄청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 도로 포기하는 문제 비율이 특히. 좀 더 높겠군요. 예. 예, 그러니까 2, 3년만 있으면 다 또 갑니다. 예. 서울로 가고 그 집이 비어 있고 아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너무 이제 어려운 점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좀 아무래도 처음 겪는 것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어려움도 충분히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네, 처음 그렇습니다. 겪는 거지만 주위에서는 이런 또 어려움들이 예상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가운데 그 지자체 차원에서 뭐 요즘 여러 가지 뭐 정책도 또 지원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구체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행성군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인들에 대해서 참 생활하는데 불편 없이 해드리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지원금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혼자서만 끙끙 앓고 생각하지 말고 예. 면사무소나 군청에 가셔서 상담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작목을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싶어 어느 작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도움을 주세요 하면은 요즘 공무원들이 아주 친절하고 참 편하게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혼자서 아이고 귀찮게 왜 가? 이러다 보니까 아주 점점 스트레스만 쌓이고 또 해결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특별하게 기억나는 지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농사를 기촌하는 부분에서 만일 수경작물을 도마도를 한다. 예. 도마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 하우스 부분도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하우스 네. 짓는 비용도. 네. 그리고 도마도 기술이 없으니까 농업진흥청에 저걸 해가 지도게 해서 가서 교육도 받도록 알선도 해주고. 예. 그래서 이제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지도를 하고 알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 3년 정도는 크게 소득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2, 3년 동안 기간에 뭐 이런 교육도 받고
또 어떤 뭐 농사라고 한다면요. 이것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 2, 3년은 그런 네. 준비 기간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세세하게 또 저희가 다 이제 그걸 또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겠고요. 자, 네. 그런데 이런 지원도 있고 하지만 또 이제 어려움도 있고요. 참 이게 그 현실과 그 꿈 사이에서 좀 많이 또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귀농귀촌 그 희망하시는 분들, 또 지금 이제 막 정착 시작하신 분들, 정말 우리 그 회장님은 이 귀농귀촌에 있어서 이제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좀 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어떤 그 조언이 가능할까요? 네, 우리 특히 우리 행성군에 오시는 귀농귀촌인들은 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자꾸만 이제 동네 이장이나 지도자들한테 묻고 아니면 또 그게 못마땅하면은 면사무소나 이제 군에 가서 상담을 하면은 네. 절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네. 지내는데 어려움도 없고 또 내가 모르는 걸 다 가르쳐주고 또 도와주고 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열어놓고 우선 나를 낮추면서 열어놓고 하면은 동네에서도 다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귀농귀촌을 한 다음을 말씀하신 건데 또 이제 대부분의 네. 분들이 예. 귀농귀촌을 하기 전에 또 몇 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될까요? 저 경험에 의하면은 저도 못 모르고 이제 뭐 여기 짐을 풀었는데 처음 1, 2년 후회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후회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왜 그렇게 어리석게 내 혼자 모든 걸 내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행정관서의 지원을 좀 받을 생각을 네.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주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또 많이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질문을 하라는 말씀인 거군요. 네, 그렇고 이제 오시게 되면 우선 토지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 집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리해야 될 것 네. 같고요. 네네. 많이 물어보고 많이 네. 질문하고 네, 맞습니다.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라. 일단 요게 네, 제일 큰 틀에서는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횡성 귀농귀촌인 협의회 김세만 회장이었고요. 자, 8월 26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